자, 이제 간단하게 3주 동안 우리가 학습한 이 3D 프린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정리한다,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어요. 자, 지금 본인 들고 있는 프린터 오늘 집에 가져갈 건데 부모님들이 이거 어떻게 만든 거냐라고 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3주 동안 3D 프린터에 대해서 배웠어요. 얼굴이 잘 나왔고 안 나왔고를 떠나서 약간 본인하고 좀 닮았다라고 한다면 부모님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만드는 거니 하고 옆 사람하고 한번 설명 한번 해봐요. 어떻게 만든 건지, 무슨 원리에, 무슨 방법으로, 이게 무슨 재료고 설명 한번 해봐요. 혼자라도 한번 얘기해봐요. 혼자로라도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이 정도는 오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최소한 자기가 3주 동안 공부했는데, 건우야 한번 얘기해봐. 자, 최소한 3D 프린터의 오늘 프린팅의 원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재료가 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원리 방법으로 해서 이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뭐 재료적인 거, 그 다음에 프린터 종류별, 그 다음에 파일, 이런 걸 다 좀 이제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이제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종환이하고는 정리됐으면, 네. 자, 사진 프린터 안 받으신 분 없죠? 자, 갑니다. 자, 이제 정리 차원이에요. 잘 봐요. 프린터 원리예요. 네. 자, 프린터 원리, 프린팅 방식이 다양하다 그래요. 먼저 절삭형이 있었어요. 깎아서 하는 거. 깎다 보니까 버려지는 게 너무 많죠. 네. 여태까지는 카빙, 이게 절삭이었어요. 절삭. 네. 굉장히 깨끗하겠죠. 기존 우리가 여러분들 얼굴 가지고 있는 이 첨가식의 적증식보다는, 네. 찾았어? 네. 자, 한번 이제는 뭐죠? 첨가식. 쌓고 싸서 적층의 원리로 형상을 얻어내는 거. 자, 이제 원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뭐였죠? 고체 기반이에요. 잘 보세요. 고체 기반. 자, 필라멘트가 어떻게 돼요? 들어가서 우리 앞전에 저쪽 프린터에서 한번 봤죠? 네. 먼저 뭘 했죠? STL 파일을 G코드로 변환해야 되죠. G코드로 변환할 때 크기라든지 정밀도라든지 안에 내부를 어느 정도 채울 거냐 안 채울 거냐 이런 걸 다 프린터 전에 G코드에서 변환해 줘야 돼요. 자, 지금 보니까 표면이 매끄러워요, 안 매끄러워요? 여러분들 거요. 그러면 이게 일반 지금 100% 스피드로 했는데 150, 200으로 올린다고 하면 표면은 더 거칠어지겠죠. 이해될까요? 예. 자, 액체 기반이 있어요. 액체 기반. 고체 기반, 액체 기반인데 뭐죠? 그 액체에 STL 파일이 맞는 순간 그 액체가 고체가 돼서 형상으로 얻어지는 것이 고체 형식이에요. 고체. 액체. 그러면 이 액체에서 굳어가지고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에 라이트 큐어를 해야 되겠죠. 라이트 조사를 시켜줘야만이 딱딱하게 변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이제 파우더 형식. 처음에 이 고체를 녹이는 것은 FDM 방식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액체에서 하는 거 STL 또는 STLS 파우더, 고체 금속의 가루도 있고 파우더 가루도 있겠죠. 제가 첫 시간에 제가 뭘 보여줬어요? 신종우 교수의 피규어 보여줬죠. 피규어는 어떤 프린터로 했을까요? 그럼요. 어떤 프린터에 어떤 원리로 민환 교수의 3D 이 피규어가 똑같이 나왔을까요? 프린터로.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FDM 방식일까요?
F된 방식 아니죠. F된 방식은 열 가소성의 플라스틱의 수지예요. 근데 이 피규어는 뭐죠? 석고예요, 석고. 석고 가루에 레이저가 형상이 맞아져서 고체화돼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유물 발굴하다시피 건져내가지고 경화제 속에 담궈주면 석고가 단단해지는 STL 파일이에요. SLS, SLA, 액체 방식, 고체 방식, FDM 방식 세 가지가 있다. 몇 가지 있다? 프린터는 크게 몇 가지 있다? 몇 가지? FDM, SLS, SLA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원리. FDM 방식인데 프린터가 좀 틀리네요. 하나는 잘 보세요. 베드가 밑에가 있고요. 하나는 베드 테이블 위에가 있네요. 예. 원리는 이거예요. 잘 보세요. FDM 열 가소성은 뭘 쓰고 있죠 지금? 글루건 녹여서 위에서 쌓고 하면 되겠죠. 이게 3D 펜이 나왔어요. 이 글루건식으로. 프린터 없는 사람들 펜으로 녹여서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는 펜도 일반적으로 문방구에 팔아요. 근데 그건 정확하게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열 가소성에 요 실리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필라멘트가 제조회사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건 굵기가 거의 다 통일돼 있겠죠. 국제적으로요. 예. 근데 이 플라스틱은 그냥 일반적인 플라스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서 프린팅을 하면 환경 오염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플라스틱도 있지만 그걸 쓰지 않고 플라스틱이지만 PLA라고, PLA 옥수수 전분 원료에서 추출한 친환경 수지가 PLA예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게 PLA예요. 이해될까요? 다음에 버려도 문제 돼요, 안 돼요? 다 친환경 수지니까 문제가 없죠. 예. 자, 이게 3D 펜이라고 보면 이해될까요? 예, 펜 하나 사가지고 녹아서 흘러나온 만큼 계속 자기가 형상을 써서 쌓아서 올리는 방법. 자, FDM 방식. 우리가 이 앞전에 실습실에서 봤던 게 어떤 방식일까요? 이 직교형이에요? 델타형이에요? 직교형이었어요. 예. 델타형이 있고 직교형이 있고 FDM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쪽에 혹시 공부한다면 청계천에 가서 이런 부품을 사다가 조립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예. 미국의 대학생들, 미국의 고등학생들 다 집에 차고에서 그런 부품 사다가 다 자기가 조립하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이거 우리가 다 봤죠? 타고 들어가서 녹아서 쌓고 하는 거예요. 베드는 이 바닥면인데 이 바닥면의 온도가 높아야 될까요? 안 높아야 될까요? 바닥면이 차가우면 녹아서 나오는 그 플라스틱이 어떻게 돼요? 차가운데 잘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 이 앞전에 히팅에서 올라갈 때 이 베드 온도까지 같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녹는 이 플라스틱이 어떻게 돼요? 따뜻한 부분에 착지를 잘 하겠죠. 처음에 자리를 잘 못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되겠죠. 여기서 베드 온도하고 같아야 된다. 그리고 이 수지에 따라서 210도, 220도 제조회사 또 프린터에 따라서 녹는 멜팅 포인트는 각자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될까요? 각자.
미국에는 문방구에서 다 이걸 판다고 하는 거죠. 예. 예. 여러분들 후배들 지금 초등학생들은 이제 뭐 올해부터 뭘 배운다 그래요? 코딩을 배운다 그러죠. 코딩. 예. 여러분 코딩 알아요? 예. 열심히 코딩해야 돼요. 앞으로는 컴퓨터가 모든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대학생들은 코딩을 알아요, 몰라요? 대학생들은 아직 코딩에 대해서 전공한 학생 외로는 몰라요. 아까 우리 싱기버스 했었죠. 그리고 혹시 프린트 할 때요, STL 파일을 G코드로 변환할 때 또는 STL 파일도 다 영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으로는 연결이 안 돼요. 읽지를 못해요. 파일명을. 이해될까요? 다 영문으로요. 자,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이 큐라라고 하는 것들이 다 G코드로 변환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G코드로 변환하는. 네. 자, 큐라로 슬라이싱된 STL 파일을 G코드로 변환해서 어떻게 돼요? 프린터에 집어넣죠. 이해될까요? USB에 직접 기기하고 연동되는 프린터도 있고요. 아니면 SD카드에 파일을 담아와서 직접 프린팅할 수도 있고요. 3D 프린터가 고장이 날까요, 안 날까요? 고장이 너무 잘 나요. 왜? 노가 나오면서 막히거나요. 온도가 너무 높아서 타거나요. 뭐 이런 부분 또는 녹는 그 PLA 이 필라멘트에 습기가 많아지면 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까다로운 게 많아요. 네. 자, 델타 방식 무슨 방식? 직교식 방식. 예. 자, 이제 이런 건 다 집에 있어야 돼요. 제가 연구실에 5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처음에 한두 번은 그 회사에서 AS를 와요. 근데 자주 올까요, 안 올까요? 1년 동안도 안 오는 회사도 있어요. 지금도 못 쓰고 있는 프린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한두 번 고치러 왔을 때 등 넘어서 어떻게 고치는지 잘 보고 물어보는 것이 좋아요. 고치는 게 아주 단순하거든요. 근데 한두 번 오지만 그 다음부터는 출장비 15만 원씩을 달라고 그래요. 프린터는 2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몇 번 고치면 문제가 많겠죠.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있다가 잘 배우면 고칠 수도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 얼굴이 거치는 사람들 있죠. 요 후처리를 안 해서 그래요. 예, 이런 샌드페이퍼 이런 걸 사서 어떻게 돼요? 잘 조금 더 사포질을 해주면 깨끗해지겠죠. 예, 예. 네. 받았어? 예. 본인 거야? 본인 얼굴이야? 아니라고 한 사람이 많어. 여기 확실히 본인 거 맞아? 혹시 내 얼굴이 전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음번에 왔을 때 스캔을 다시 한번 하세요. 색깔이 너무 싫다 그러면 다른 색으로 프린트 해줄게요. 예.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여기 신종우 교수 앞에 손 다쳤어요, 안 다쳤어요? 손 다쳤죠, 손톱이요. 새까맣죠? 이거 하다 다쳤어요. 이렇게 할 때 이 헤라가 날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평에서 밀면 쫙 나가면서 앞에 손 잡고 있으니까 가서 찔린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많이 다쳐요. 이럴 때요. 자, 베드가 뜨거울 때 잘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베드가 냉각이 되면 잘 떨어지는데 지금 프린팅 되자마자 띄려고 하면 기계에 무리도 되고 굉장한 힘을 주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 그냥 두고 어느 정도 되면 살짝 헤라로 힘을 주면 쉽게 떨어지는 것이지 억지로 막 이렇게 하다가는 손도 다치고 요 평행 이 캘리브레이션에서도 문제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뛸 수는 있지만 변형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데가 뭐죠? 이런 게요? 여러분들 얼굴 프린팅 할 때 예를 들면 키예요, 키. 키 밑으로는 어떻게 돼요? 뭘 세워줘야 될까요? G코드 변환할 때 서포트를 다 세워줘야 돼요. 자, 신종호 교수가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스캔을 했어요. 3D 형상을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손 밑으로는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계속 떨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뭘 해줘야 돼요? 여기에 서포트를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차근차근 쌓아서 손이 만들어지고 프린팅이 끝난 다음에 이 서포트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얼굴, 머리 이런 데가 좀 거칠은 접합 부분들은 다 서포트하고 연결된 것들이에요. 서포트하고. 삽포질이나 이렇게 잘 먹지는 않아요. P&A 같은 경우에는. 네, ABS가 사실은 호감하기에는 더 좋고요. 그냥 그림과 이 라프가 뭐 이런 떨어지는 메뉴 이게 손톱 든든하게 이 청소하는 이런 정보 연마 기구들이 있으면 좋겠죠.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나스. 자, 필라멘트 관리하기도 중요해요. 프린터에 사용하는 재료에는 P&A나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P&A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P&A 중간에 헝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해서 제가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헝클어지면 나오다가 인터넷에서 자연스럽게 필라멘트를 못하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중지가 되겠죠. 네. 그리고 플라스틱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집에는 습이 많죠. 습한 부분에 그냥 노출되어 있으면 녹아도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자, 뜯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실리카겔이라고 해서 습기가 차지 않게 해주는 여기 하나씩 부품 들어있는데요. 특히 이 P&A는 습도에 매우 약하기 이제 문제가 뭘까요? 저 흰색을 쓰다가 빨강색을 쓰다가 노란색을 쓰다가 필라멘트를 자주 바꿀 때 그러면 나머지 바꿀 때 이 쓰지 않는 필라멘트는 어떻게 보관해야 될까요? 따로 밀봉해 줘야 되겠죠. 밀봉해 주고 저 습기 제거제를 하나 넣어 주면 되겠죠. 집에서 보관할 때. 아까 오픈했을 때 나온 요거 실리카겔 예. 이거 버리지 마시고요. 제가 구하느라 좀 고생했는데 지퍼백 중에서 가장 큰 거예요. 예. 30에서 30. 지퍼백을 사다가 저 안에 넣어 놓고 습기 제거제 속에 넣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색깔을 자주 바꿔가면서 공기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습기가 옆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재료를 깨끗하게 잘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외부에 놓으셨다가 출력하시다 보면 중간중간에 계속 필라멘트가 끊긴다거나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원리가 어디냐면 일반 바가지라든지 뭐 이런 플라스틱을 사출하는 회사 가보면 사출하기 전에 그 플라스틱의 재료를 다 건조를 시켜요. 혼자 친구 예. 사용하시는 굉장히 양이 많은데 이거 한 통에 보통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죠. 거의 다 중국제예요, 중국산. 500g씩 묶여서 나오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만약에 필라멘트 소진이 그 대신 빠지는 분들께서는 이런 미국의 어떤 외국 회사들은 자기네 회사의 필라멘트밖에 못 쓰게끔 딱 만들어놨어요. 필라멘트를 그냥 왜 그런 데는 울자 겨자 먹기식으로 필라멘트가 수입해서 들어오니까 굉장히 비싸겠죠.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이 프린터를 살 때는 이 재료비도 잘 생각해서 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실제로 출력을 하게 되면서 노즐 이렇게 잘 감아놨다 하더라도 쓰다가 요 남는 부분을 잘 정리해 두지 않으면 안에서 꼬이겠죠. 필라멘트가 많은 예. 경우에 이게 잘 쓰시다가 그리고 쓰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면 요 탄력성에 이 필라멘트가 손만 가면 뚝뚝뚝 부러져 버려요. 묶여버리는 상태가 그러면 프린팅 들어가다가 스탑되는 경우가 많겠죠. 이 부분 이해될까요? 예. 재료가 묶여버려서 아마 필라멘트가 돌면서 예. 이러면 여기까지는 프린터가 되겠지만 더 이상 연결이 공급이 안 돼서 기계는 계속 과부하로 돌겠죠. 밤새. 사용하기에 괜찮은 예. 팁이 있어서 하나 알려드립니다. 건우야 여기 보자. 제가 링크를 밑에 건우 올려놨는데 네, 싱기버스에 가셔서 요거를 다운로드 싱기버스에 가서 이런 거 하나 가져와서 프린터 하라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싱기버스의 이런 공유 사이트에 거에 가면 쉽게 구할 참 만물상으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잘라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추워? 친구 같은 걸로 쑤셔서 넣으시면 되고요. 필라멘트의 끝을 얘기를 하지. 하게 잘라주세요.
제가 지금은 어느 정도 프린터를 잘 하지만 처음에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필라멘트 버리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자, 그러면 형상을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서포트를 어떻게 줄 것인지 이런 것도 미리 다 디자인 잡지 않으면 안 되겠죠. 네. 너무 이렇게 된 거라고 한다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수직으로 세우지 않고 거꾸로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프린팅이 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밑에 서포트 재료가 덜 들어가겠죠. 이해될까요? 네. 서로 엉키는 경우도 이렇게 발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필라멘트에 먼지가 껴서 살짝 미끄러워요. 이게 살짝 미끄러운데 필라멘트에 먼지가 껴서 노즐이 막히는 경우가 없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안 쓰시는 필라멘트는 아까처럼 실리카겔이랑 비닐에 넣어서 보관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꼭 남는 거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음에 쓸 수 있다 없다? 못 쓴다 이 말이에요. 자, 서포터예요. 이거 뭐죠 이런 것? 서포터를 안 해줬기 때문에 팔이 funk적으로 쓰지 않고 계속 밑으로 쳐져버리겠죠. 이런 것을 어느 때 서포터를 만들어준다고요? SL 파일을 프린터 전에 큐라에서 G코드로 변환할 때 이런 프린팅의 조건을 다 설정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 이해될까요? 이해돼요 안 돼요? 예. 예. 아침에 일어가면 얼마나 돈이 아깝고 황당한지 알아요? 예. 자, 어쩔 수 없죠. 서포트가 없으니까. 예. 당연히 서포트 다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겠죠? 네. 네. 이거 돼요 안 돼요? 네, 이렇게 서포트가요. 그 대신 안에 내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꽉 채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내부는 형상만 얻고자 하니까 내부를 인피를 다 할 필요가 없죠. 재료만 많이 들어가는 거지. 이런 것도 다 조건에서 어디서 줘야 된다고요? 큐라에서 줘야 되는 거예요. 안에 인필 10% 줄 거냐 100% 줄 거냐 100%는 완벽하게 바위덩어리 같이 되는 거고요. 예. 자, 왜 실패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 왜 실패했을까요? 대충 눈치는 채야 돼요. 베드에 어느 정도 다 베드에서 분리돼 버린 거죠. 이해될까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베드의 캘리브레이션 수평도 문제가 되겠죠. 베드의 온도도 문제가 되겠죠. 네. 또 거칠어요. 아주 거칠죠. 이유가 뭘까요? 이때 녹는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아도 문제가 되겠죠. 너무 높다라고 한다면 싸는데 어떻게 돼요? 자꾸 흘러내려가려니까 층층마다 더 거칠어지겠죠. 이 부분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굳이 스피드를 많이 올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굳이 스피드를 올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실패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 것은 거의 다 100%로 프린팅을 했기 때문에 예. 자, 이것도 지금 층층 잘못된 거죠. 떨어지려고 그러고요. 자, 이제 마지막 출력 속도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좀 중요하지만 그리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간에 조잡하게 나오거나 실패되거나 그런 것보다는 네. 자, 똑같은 건데 어때요? 눈으로 보더라도 네. 여기는 이미 보더라도 층층이 굉장히 거칠어 보이죠? 어떻게 프린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요? 스피드를 높인 거예요.
이게 녹아서 나오는 것이 적정하게 그 스피드에 맞게 올라가면서 씻고 올라가면서 씻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빠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거칠임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특히 이렇게 외곽만 남아 있어서 층층층층층층층층 바로 썰는 경우에는 이 노즐이 그림을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할 때 다른 곳에 만들 곳이 다음 주에 수업은 뭐냐면요. 없게 되는데요.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리고 직업의 트렌드.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에 어떠한 전공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직업의 트렌드. 다음에 수업은 그걸로 하겠습니다. 증강현실, 그 다음에 또 무슨 현실? 가상현실, VR, AR, 그리고 직업의 이 트렌드. 앞으로 어떤 것을 공부해야만이 4차 산업혁명에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쓸모있는 걸 공부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매끈하게. 이렇게 뽑히면 프린터가 고장난 거라고 많이 의심할 수 있는데 사실은 큐라의 세팅값에 따라서 출력물의 큐라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뭐죠? G코드로 변환하는 프로그램. 프린터 만들기. 이 정도만 된다면 메이커 세상에 여러분들이 메이커 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조립할 수 있는 스킬이 있다라고 한다면 못 만들 게 뭐 있어요? 회사에 주문하면 이렇게 와요. 이걸 조립할 수 있는 스킬이 있으면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이걸 조립만 한다면 남한테 조립해서 돈 조금 용돈 벌어도 되겠죠. 우리 컴퓨터 처음 들어올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용산 전자상가에서 가서 다 조립품 사다가 조립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죠. 네. 이제 메이커 세상에 이렇게 부품이 다 오면 조립할 수 있는 스킬, 그러한 지식만 있다면 여러분들 창업할 수 있어요. 창업. 그래요, 안 그래요? 이 회사 돈 받지 않고 어떻게 돼요? 내가 직접 청계천에 가서 필요한 더 큰 기종의 프린터들 내가 마음대로 조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립할 수 있는 메이커 세상에 이 정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네. 이래가지고 2, 30만 원짜리 하나 사다가 조립해서 출력해서 쓰는 이 메이커 세상의 메이커, 이게 집안이 창작소가 되는 거예요. 공부방이 이제는 아니에요. 내 공부방이 책만 보는 공부방이 아니고 공부와 함께 이런 창작소가 돼야 돼요. 창작소. 네. 미국의 대학생들은 다 창작을 어디서 한다고요? 자기 집안. 미국은 다 차고지가 따로 있죠. 네, 차고지에서요. 어지러울까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그냥 사다 써요? 아니요, 조립 한번 해봐야 돼요. 네. 조립해봐야 돼요. 네. 이것만 한번 조립해서 프린터가 되는 것이 성공된다면 창업할 수 있어요. 창업.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이 앞전에 얘기했지만 우주인 고산 씨가 이 청계천 세운상가 옆에 벤처 창업을 했죠. 3D 프린터 회사를요. 예, 이런 거예요 다. 예. 되나요? 근데 저 배드는 어떻게 돼요? 너무 뜨겁고 붓고 뛰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접착식에 우리 프린팅실에 갈 때 뭐가 접착제가 붙어 있었죠. 테이프가. 예. 자, 이건 무슨 방법일까요? 이 방법은 FDM 방식의 무슨 방식? 직교형이에요, 델타형이에요? 예, 이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직교형과 델타형의 장단점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직교형과 델타형에. 여러분들 프린터 사려고 하면 델타형과 직교형 어떤 것을 내가
장단점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자, 베드가 계속 내려가는 뭐죠? 이게 뭐죠? 직교형. 네. 그리고 베드가 제로 상태에서 있고 어떻게 쌓으면서 X, Y, Z가 올라가는 뭐 있죠? 델타식. 여기까지만 해도 대충 FDM 방식의 원리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눈 좀 떠봐요. 몇 가지 원리가 있다고요? 프린터. 고체 형식, 액체 형식, 파우더 형식. 그래서 FDM, STL, 그 다음에 STL, STS. 세 가지 고체와 액체와 고체 상태. FDM 방식은 두 가지 뭐가 있다고요? FDM 방식 직교형과 델타형. 그럼 FDM 방식의 원리가 뭐예요? 원리. 원리만 물어보겠습니다. 원리.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집에 가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손에 들고 있는 본인의 얼굴을 어떠한 원리로 만들었느냐 정도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시작. 이거 설명 못하면 3주 동안 공부 헛거한 거예요. 네. 됐어요? 자, 스마트폰 꺼내겠습니다. 자, 심플로 가겠습니다. 원래 40분까지 수업인데요. 저는 모르고 50분까지인지 알고 항상 50분까지 했어요. 네. 오늘도 50분이 채워졌습니다. 다음 주 수업 뭐라고요? AR, VR, 직업 트렌드. 지금 벌써 2학기 또 반편성하던데요. 이 경기 꿈의 대학. 여기 가서 어플로우에 가서 오늘 수업 소감. 잠깐만요. 네, 해주세요. 이제 3D 프린팅의 마지막 소감. 어플로우. 그리고 다음 주 수업 잠깐만 하나 보여주는데 제가 오늘까지 멋지게 만들었어요. 한번 볼래요? 다음 주 수업. 여기 보세요. 다음 주 수업 화면 잠깐만 보세요. 어제 밤새 만들었어요. 얼마나 새롭냐면 한번 볼까요? 이뻐요, 안 이뻐요? 네. 다음번에 시간 나면 이 프레젠테이션 이런 사이트 문서 공유 사이트 이런 거 다 알려줄게요. 이해돼요? 파워포인트 띄우면 돼요, 안 돼? 이제요? 안 돼요. 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영화도 보고 재밌게 다 준비했으니까 VR, AR, 직업 트렌드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거 줄까? 그리고 카페 아직 가입 안 되신 분, 카페 가입 안 했지?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쓰신 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못 올 분 있어요? 꼭 와야 돼요. 네. 목요일날 어떻게 할까요? 목요일로 뭐다? 또 이번 주 목요일로 한 주 빠진 걸 옮기면 못 올 사람 그대로 그냥 해요. 이대로? 어? 오케이. 일단 혹시 뭐 공지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는 걸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틀리지. 경기 꿈의 대학.